안녕하세요. 능동적 아나키즘의 철학자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사제들에 대해서 그 남은 것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동정이 그 사제의 목숨을 잃게 했다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요 동정, 연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 그 위에 감돌고 있다. 어리석음과 이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음.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넘칠 때 언제나 그나큰 어리석음. 그러니까 동정과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니체에게는 어리석음은 인간의 약화, 권력 의지의 약화, 어떤 노예 근성, 노예로 전락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요 연민이 동정이 왜 그런 인간을 그렇게 노예화 또는 그 약화시킨가, 난쟁이, 소인으로 만드는가 하는 거. 이 연민을 하게 되면 동정을 받고 동정을 주고 함으로써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도전과 모험 이런 걸 깊이 하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 삶은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통과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에 인해서 동정, 이걸 뭐 좋게 말하면 뭐 이웃 사랑도 있잖아요. 이제 동정과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 이웃에 이제 인간을 갇히게 한단 말이죠. 세계로 더 넓게 큰 사랑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이웃에 갇혀버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이제 작아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통을 회피하면 인간도 사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 고통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그 인간에게는 시련이긴 하지만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깊이 하고 함으로써 인간은 무한정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요즘에 뭐 도전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어떤 사회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어떤 폐쇄 회로에 갇혔다고 하는데, 가정과 직장 그 궤도 내에서만 이렇게 뺑뺑이 도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 외에는 관계 맺는 것을 이제 극도로 깊이 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면 뭔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아예 그냥 차단함으로써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죠. 더 이상 넓히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물안 깨구려 전락하고, 기껏해야 사랑과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동정, 이제 인정을 갖다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제 애완동물 이런 동물에게로 그 이제 사랑이 전이되는 그런 현상, 아주 그릇된 그런 현상까지도 지금은 만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일제 철학에서는 대단히 인간의 권력 의지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니체는 이 문제를 크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고함을 질려대며 열심히 저들의 양떼를 저들의 좁은 길로 내몰았다. 마치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뿐인 것처럼 진정 저들 목자 또한 그 양떼의 일부, 그러니까 목자, 이 성직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도자,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행세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양떼나 다름이 없다. 양떼를 모는 양치기나 뭐 양떼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노예의 왕, 노예의 최고 노예를 왕이라고 이렇게 한대. 뭐 요즘 대통령을 뭐 옛날에는 뭐 최고 시민이라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그렇게 불렀지만은, 대통령도 최고의 시민, 그냥 시민 중에 최고라 그러면 그냥 하나의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요 목사로 하는 것도 양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정 이런 것들 사로잡혀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인간을 이제 이렇게 양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는, 양떼처럼 인간도 이렇게 약화되었다 이 말이죠. 길들여지고 순치되고, 그렇게 순치해놓고 그것을 지배해본들, 그것은 지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양치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목자라는 말이 이제 그 뭐 양치기 그걸 이제 한자로 바꾼 것 같은데, 양치기도 그냥 양떼에 불과하다. 아주 이제 종교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 목자들은 왜소한 정신에 광대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제들이 더없이 광대하다는 영혼조차도 지금까지 얼마나 왜소한 땅 조각들이었는가. 정신과 영혼 또 나오는데,
정신이 오히려 영혼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말이 큽니다. 정신. 모든 존재와 사물을 갖다 두 가지로 양분할 때 이제 정신과 물질 그렇게 말하듯이 이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그 범위가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고. 큰 정신, 광대한 큰 정신. 그러니까 목자에게 작은 정신과 큰 정신이 있는데,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좋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 위대한, 광대한, 원대한 어떤 그런 정신이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떠벌리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냥, 외수한 땅, 땅이라는 건 나라, 이제 인류는 세계고, 땅이란 랜드라는 말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 땅 조각이니까 하나의 지역에 불과, 지역적인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에 불과 왜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류를 구제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스탄, 그 파키스탄 이렇게 할 때 그 땅하고 스탄 발음이 비슷하죠. 그냥 스탄. 그 아마 인도말 같은데 우리말 요 땅이라는 것이 그 스탄에서 온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탄 국가에서 스탄이란 말로 이제 국가를 의미하듯이, 그러니까 세계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국가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한 지역, 땅 조각이니까 지역 정도에 그냥 우물한 개구리죠. 우물한 개구리 수준에서만 논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들이. 저들은 지나간 길에서 빗자국을 남기고는 어리석게도 가르쳤다. 그 사람들은 피로서 진리를 증명한다고. 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니체는 피를 피로 쓰는 글만이 참다운 글이다라고 할 정도로 피라는 것을 니체도 좋아하는데, 그 종교는 여기서 이제 피자국, 이거는 이제 순교 그런 거죠. 순교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순교함으로써 진리를 증명한다. 여기 이제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니체에게 이제 진리를 증명하는 것은 실천이죠. 실천. 나를 초인으로 만들고 성장하고 또 세상을 바꾸고 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되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거지. 이렇게 핏자국을 남긴다 해서 그 진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피야말로 진리에 대한 제약의 정의이다. 제약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피가 더없이 순수한 가르침에서 더없이 마음의 미만과 정으로 받게 되는 순교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오, 이제 복수라고 보면 복수. 종교인들 이 성직자들은 사실 복수욕의 니체는 복수욕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복수욕의 화신.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부정, 저주. 그런 저주에서는 가학정, 비학정, 이런 복수욕, 이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복수심의 어떤, 거기에서 이제 종교라는 것도 싹이 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걸 강조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복수욕이라는 거죠. 물론 복수도, 정당한 복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교인들의 복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피해의식, 가대망상, 그런 거, 보상심리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복수욕을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를 보면 복수의 역사, 복수 외에는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죠. 사랑 이런 거는 완전히 새빨간 엉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말로 겉으로는 그렇게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정오와 복수,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가르침으로 인해 불길 속으로 걸어갔는데 그것으로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진정 자기 자신의 불길로부터 그 자신의 가르침이 나온다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고 해도 이거 아무 소용없고 차라리 불길로부터 자신의 불길, 그러니까 내가 불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태우든지 밝히든지 내가 불이 되는 것이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열정도 되겠고 열정적으로 불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이 되는, 니체는 그 앞에서 자신은 그 자기를 태우고 죄를 가지고 가서 이제 불덩이가 된 걸로 그렇게 서문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이죠. 내가 불덩이가 되면 그게 좋은 거지. 불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게 진리를 증명하는 게 이제 아니라 이 말이죠.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무덥지근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 이들이 만나는 곳에 구체적으로 하는 강풍이 난다. 이것도 좀 해석이 애매할 수 있는데, 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 아니고 후덥지근하니까 요즘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가슴이라고 하는 감정이 되었고, 이제 머리는 이성인데,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이성과 좀 감정이 후덥지근한 게 좀 불길한 그런 게 만났을 때
구세주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그는 매혹적이라는 또 말을 하죠. 여기 구세주라고 하는 이건 인세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매혹적인 강풍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매혹적. 이건 좋은 말이죠. 더 위대하고 더 숭고한 혈통을 타고난 자들이 진정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구세주보다도 오히려 더 위대한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러면 뭐 이거 대단한 거죠. 니체 밑에서는 또 이제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하여튼 숭고한 혈통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초연의 어떤 전형으로 보면 되는데 니체가 초연의 전형으로 삼는 사람은 나폴레옹 정도, 나폴레옹이나 뭐 괴테 같은 경우에 뭐 문물을 다 겸비해서 뭐 학자이면서 뭐 소설가 문필가이면서도 뭐 또 위정자 정치까지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전인적인 그런 정말 초인적인 그런 삶을 살죠. 그 게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게테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또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나폴레옹이 뭐 폭군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그 뭐 200년 전에 어떤 그런 그 역사, 그 시대로 당대에 들어가서 그 평가를 냉정히 할 때는 나폴레옹은 분명히 그 세계의 어떤 그 뭐 세계주의,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라든가 뭐 그 유럽 통합 그런 데 어떤 그런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대단한 거고 또 그 나폴레옹의 삶 자체가 그 초인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혹적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 요게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형제들이여 이제 너희는 모두 구세주보다 더 위대한 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한다.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이제 인간도 그러니까 구원이 제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뭐 꼭 종교적인 용어보다도 어떤 그런 다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면 인류는 다 구원 그 해방될 필요가 있죠. 구원이나 해방이나 해방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인데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을 자고 이제 자유란 니체 자유는 정신적 자유 그러니까 정신의 자유 그 니체는 그것을 뭐 정신의 비행사들 이렇건데 정신을 새들이 자유롭게 날듯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진선미를 자유롭게 창조하고 실천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자유죠. 그런 자유를 찾나 한다면은 그 위대한 자의 어떤 위대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초인이죠. 초인에 의해서 이제 구에 해방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냥 해방, 구원이라는 말보다 해방. 그런데 이제 위브맨 초연이 존재한 적이 없다. 요 이제 위브맨시라고 요 자꾸 나오는데 요 역자는 위브맨시라고 요 보니까 초연이라는 말이 초월자라는 말하고 혼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초월자하고 초연을 그걸 혼동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초자연적, 초신적인, 초자연적 또는 그 자연 내에서도 넘어서는 그런 초월하는, 초과하는 그 추월이라는 말, 뭐, 그만 비슷한데, 하여튼, 자연 내에서도 얼마든지 넘어서는 그런 것도 다 초월이 되기 때문에, 그 초월인, 뭐, 초인을 해서 그 혼동할 필요도 없죠. 그런 걸. 그리고 철학이 뭐 또 상식 수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누구나도 철학을 좀 하면 초월자와 초인을 그 분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초인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마 이 책하고 지금 이 자라투드 요 번역서가 한 20종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는 한 10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 20종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른 책들을 봐도 이렇게 번역된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요 아마 이 책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고 그냥 초인해도 얼마든지 뭐 다 좋은 말인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니체가 요 이제 초인에 요 이제 너무 그거를 기준을 높게 잡은 거죠. 높게 잡은 거. 준초인 정도로 보면 뭐 나폴레옹이라든 괴테 이런 거는 다 뭐 준초인 정도. 그러니까 초인과 준초인의 요 경계도 애매합니다. 니체는 이런 것을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준초인 이렇게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지금 니체 1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천지 차이니까 지금은 엄청 많다고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초월자, 초인을 초월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걸 뭐 상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럴 거는 없고 초인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대한 자와 더없이 왜소한 자가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 똑같은 건 별 볼일 없다. 위대한 자도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조인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세속에서 어떤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도 다 이제 노예 근성, 이런 동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이제 이런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그런 천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자들아 해도 그게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들은 너무 닮아 있다 이 말이죠. 별 볼 일 없다. 나 알게 되었다. 더없이 위대한 자도 너무나 사람들처럼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인에 반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좀 부정적 의미로 니체는 인간이라는 말을 긍정 부정 다 쓰는데 말인적 마지막 인간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위대한 인간, 위대하다는 인간조차도 마지막 인간 낙타 정도의 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단히 큰 문제죠. 인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초인에게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걸 끝내고 오늘은 예언자 그 2부를 거의 뭐 한 것 같아요. 그 2부를 보니까 거의 이걸 다 했고, 지금 2부에 거의 한 19장 정도 되는데 예언자를 하겠습니다. 요 앞에도 지금 더 큰 사건에 대하여 요것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요 앞에 했고, 이제 예언자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예언자는 그 뭐 사제하고 그 내용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요건 이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좀 뭐 애매할 수도 있는데 큰 그렇게 주제는 없으니까 충분히 독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언자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predictor, 뭐 예측이라는 말하고 예측하고 좀 다르죠. 예측을 뭐 과학적인 경우, 과학적인 예측 뭐 이렇게 말하고, 예언은 뭐 이렇게 좀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사실 말로 가지고 하면은 선지자 뭐 그런 의미 되니까 미리 안다 이 말이죠. 미리 알고 말한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닌데 니체는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허무주의자잖아요. 허무주의, 염세주의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 자체는 오히려 예측보다도 오히려 여기도 과학적인 그런 의미를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예측이라는 말이 과학적인 그런 예측, 그런 뜻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언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좀 미신적으로 그런 의미, 나쁜 의미를 좀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예언자,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의 어떤 허무주의 주장과 니체가, 그리고 이제 니체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니체가 허무주의에 빠진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자들의 또 그 해석, 그러니까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제 꿈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데, 그 꿈 해석, 뭐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럼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커다란 슬픔이 인간들에게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가장 뛰어나다는 자들조차도 저들이 이룩한 위협에 지쳐버린 것이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비극이죠. 이제 크나큰 비극이니까 이제 재앙이죠.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다는 겁니다. 이제 재앙이 지금 시대가 허무주의 시대, 니체는 허무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 예언자의 말도 니체하고 이제 니체의 사상하고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체도 젊어서 한때 이제 염세주의, 쇼펜하우어에 빠져가지고 이제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늙어버린 거죠. 20대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그러면 니체도, 물론 니체는 이제 환경적으로 자기가 종교의 어떤 종교의 자식으로서, 목사의 아들로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환멸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종교에서 바로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20대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하여튼 그런 20대에 빠졌고, 지금도 다시 이렇게 허무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2부에 지금 중반에 와가지고 중반 요 3부까지를 완성작으로 보면 3부까지를 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요즘 중후반에서 이제 니체도 이제 다시 이제 절망, 좌절 뭐 그런 걸 지금 슬럼프 같은 그런 걸 지금 겪고 이제 허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가 지금까지 니체 사상을 전파하고 그렇게 설파를 했지만은
제대로 호응을 받기는커녕 뭐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허무주의를 다시 이제 꺼내서 뭐 자기 성찰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이제 허무주의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 하나가 반포되고 이제 신념 하나가 그와 더불어 퍼져가서니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같다, 모든 것은 끝났다는 것이다. 요 이제 가르침이 이제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허무주의니까 이것은 신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신앙, 이데올로기, 망상이죠. 망상 하나가 이제 세상에 퍼져 나가는데 그 내용인즉슨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같다, 모든 것은 끝났다. 요게 이제 허무주의의 본질적인 그런 거죠. 모든 것은 그 헛되니 성스에 뭐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뭐 그런 말이 이제 바로 허무주의의 그 이제 실상인데 실체인데. 여기 이제 니체하고는 반대되는 이유가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뭐 종말론 이런 게 종교의 종말론. 그러니까 니체의 영혼 얘기는 그런 종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뭐 영생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종말론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영생하고도 좀 이게 다른데. 하여튼 이런 제후 종말론, 심판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이제 부정하고, 그리고 헛되고 모든 것은 같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걸 획일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니체 철학 같은 경우서 이제 차이의 반복, 이제 니체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다. 이것은 좀 아니죠. 모든 것이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이제 현상적으로는 다른 부분들 자연에 보면 다양성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게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자 모든 득배에서 메아리가 올린다. 똑같이 이제 공허하다 같다 끝나다 메아리가 올린다. 우는 실로 주술을 끝냈다. 이제 허무주의자들이 이제 주장인데, 많은 수확을 했지만은 그런데 열매가 모두 썩어서 갈색으로 변한 것과 갈색으로 변했고 간밤에 사악한 달에서 무엇이 내리기도 했는가. 그러니까 모든 수학, 그러니까 요 이제 허무주의의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허무주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허무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프랑스 혁명 이후 이제 근대화 이후죠. 근대화 이후로 그 이제 허무주의가 지배했는데,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하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시대, 산업사회 그런 것이 근대 뭐 산업혁명으로 그런 것이 오면서 그 근대의 어떤 그 물질적 수학, 물질적인 그 성과물, 그것은 엄청나죠. 그 마르크스는 그 자본가들의 그 어떤 물질적인 그 그것이 인류 1만 년 역사의 부보다 더 많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엄청난 수확을 했지만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다 이제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썩었다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악한 달 때문인가?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뭐 달 탓을 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무슨 달에서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해보는 거죠. 모든 노고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구나. 인간의 모든 그런 수고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의 포도주는 독이 되었고 사악한 눈길에서 우리의 전력과 자연과 인간을 노랗게 태워버렸다. 우리 모두는 바싹 말라버렸다. 이제 사악한 눈길이 나오는데, 뭐 저주의 눈길, 역사의 어떤 저주, 뭐 이런 것들이 자연과 인간을 다 말라버렸다면 아주 심한 말이죠. 이게 다 태워버리고 다 말라버렸다. 그 불덩이가 머리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마치 저라도 돼도 먼지처럼 흩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불덩이가 그 물덩이를 보면 그대는 죄를 산으로, 그 서문에 그 보면은 이제 니체가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이제 죄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불덩이가 되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조인사상이라고 했죠. 조인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설파하려고 하니까 그 노인네가 불 지르고 다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무면 방화범이 됐으니까 주의하라고 노인이 그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불덩이라고 그러면 이제 니체의 조인사상. 그러니까 요 이제 허무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게 된 이유를 요 허무주의자들, 예언자들, 이제 종교인 이걸 쇼펜하우라고도 말하는데 종교인도 해당됩니다. 종교인들이 그 허무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된 것이 이제 니체의 탓이라는 겁니다. 이제 불덩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사악한 니체하고 관련되는데, 허무주의자들은 그 허무한 세상이 그것이 된 것이 이제 니체 때문이다. 니체가 모든 선악 가치의 그런 전부 파괴를 주장했기 때문에 선악이 다 이제 해체돼 버리니까
인간은 이제 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러니까 니체에게 이제 책임을 돌린다 이 말이죠. 불덩이 니체랑 불덩이가 떨어져서 모든 것을 먼지나 재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불덩이 자체 그러니까 초인 자신도 이제 피곤하게 되었다. 그래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체도 사실 피곤하게 된 거죠 이제. 샘은 모두 말고 생명의 샘은 모두 말라버렸고 바다조차도 바다는 초인조차 멀리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바다가 모두 물로 갈라지려 하지만 10년은 산기라 들지를 않는구나. 10년. 바다 땅이죠. 땅은 다 갈라지고 땅도 갈라지고 뭐 바다도 멀리 그러니까 바다를 멀리하는 거죠. 초인 세상을 멀리 허무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10년이 이제 산기로 들기를 원하는 10년이 삼킨다 그 말은 뭐 죽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죠. 뒤에 연결되는 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다가 아직도 있는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것이 얕은 늪들을 넘어 울려 퍼지는 우리의 탄식 소리다. 진짜 우리는 너무 지쳐 죽을 기력도 없다. 그러니 우리 깨어 생명을 부지하도록 하자. 무덤 속에서 남아. 참 표현도 대단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자들은 이제 생의 의욕을 다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서 바다가 빠져 죽을 바다라도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는 너무 지쳐서 살 기력이 없다. 죽을 기력도 없다. 죽을 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 우리 깨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냥 무덤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은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그냥 좀 죽은 듯이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뭐 무덤 이걸 강조하면은 뒤에 부분을 강조하면은 무덤 속에서니까 죽음 속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니체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기도 하고 허무주의자들 스스로도 이제 이걸 좀 안다는 거죠. 죽자고 해도 빠져 죽을 바다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 이제 무덤의 역사 그러면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허무주의자들조차도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이 이 역사를 지배해 왔는데 그런 자들조차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허무주의 역사는 다른 말로 이제 무덤의 역사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되겠죠. 비유는 하여튼 좋습니다. 비유는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은 자라투스는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걸 들었던데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한 걸 들었다. 예언자 예언이 거의 가슴에 와닿는다. 이제 가슴에 와닿는다. 이제 마음이 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도 한때 그 허무주의자였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무주의자들은 이제 기가 솔깃하는 거죠. 그런 슬픔이 잠긴 채 이리저리 배웠다 피곤했다. 그래야 그는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다름이 없게 된 예언자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생각과 모든 게 일치하니까. 물론 니체가 허무주의는 아니고 이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역사가 허무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서 초인 세상을 만든 게 그게 이제 목적인데 지금 이 초인의 과정에서 니체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정 머지않아 긴 어스름이 다가오리라. 그렇게 되면 나 어떻게 나의 빛을 구해야 하나. 그것이 이 슬픔 속에서 질직하지 않으면 좋겠다. 좀 더 멀리 있는 세계와 더할 나위 없는 더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니체는 초인 사상을 세계를 밝힌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세계, 요거는 뭐 후대, 미래에도 되고, 먼 세계와, 그리고 요건 좀 애매한데, 밤이 멀다. 요 말은 뭐 깊은 밤,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하여튼 요 밤을, 암흑의 세상을 뭐 그렇게 밝혀주는 그런 빛은 이제 진리죠. 니체의 진리가 그런 빛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허무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니체 자신도 이제 질직하게 돼. 끝나게 생겼다. 이 말이죠. 니체의 철학, 니체의 사상도 이제, 사라질 정도의 그런 위기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으스름이라고 했는데 암흑 세상이죠. 허무주의는 곧 암흑 세상. 이런 암흑 세상에서 과연 초인 사상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엄청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의 그 어떤 그런 어떤 설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안 먹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근심과 불안에 잠긴 자라투스는 배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았다. 시는 시도 못했으며 말도 잊고 있었다.
끝내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잠에 빠졌다. 그 제들과 그 곁에서 긴 밤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깨어날지 다시 마음을 열지 그리고 그 비에서 벗어나야 될지를 두고 극잠에 기다렸다. 이것은 자라투스가 깨어나서 한 말이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요 앞에는 이제 예언자의 말이고 이제 여기서는 꿈을 이제 자라투가 꿈을 꾸고 이제 꿈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들려온다. 이건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나의 꿈 얘기를 들어보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려 보려 하니 도와달라. 나의 꿈 내게 그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수수께끼다. 그 뜻이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고 갇혀 있어 아직 자유롭게 날개를 퍼득이며 그 위로 날아오르지를 못하고 있다. 수수께끼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을 못한다 이 말이죠. 나 일체의 생을 거부하는 그 꿈에서 이제 일체의 생을 거부 생을 찬미하는 초인 사상인데 꿈에서 생을 거부한다. 생을 부정하는 거는 이제 허무주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 물질 꿈중에서 말이다. 저 죽음의 외로운 산성에서 밤의 파수꾼이 되고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 무덤, 밤을 지키는 파수꾼, 밤이라고 하는 거는 잠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어둠이죠. 어둠을 지키는 자, 그리고 무덤, 죽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무덤 파는 대체 무덤 파는 자, 뭐 그런 것들, 무덤 파는 자, 그건 역사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무덤을 지킨다. 그러니까 죽음, 그 생을 부정하고 죽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말이죠. 나 저에서 죽음의 관들을 지키고 있다. 엄심한 둥근 전상 그 같은 승리의 정포로가 되었다. 유리관 속에는 제압되고 만생의 나를 이제 다른 책에는 전상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상 아래, 그러니까 승리의 정포, 죽음이 승리한 그런 징포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뭐 해골 바가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 유리관 속에서는 제압되고 만생에서 죽음, 그러니까 유리관, 죽음의 유리관이죠. 죽음의 유리관에서 이제 제압되고 만생, 생이 희생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무덤 속의 그 삶처럼, 완전히 그 죽음에 제압된, 죽음에 지배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죽음 속에 있는, 유리관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제압된 그런 생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먼지로 자욱한 영혼의 내용을 이제 요기 좀 어려운 말인데 영혼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요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혼핵이죠. 영혼핵이 얘기인데 아직 영혼핵에 대해서는 본격적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영혼핵이라는 것을 이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악몽들이 반복돼. 영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악몽에 이제 더해지는 거죠. 요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데 여기 이것이 또 영혼에게하고 관련되면은 이게 뭐 또 보통 생각한 게 아니죠.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끝도 없이 그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냄새를 이제 맡았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은 너 위에서 현재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고 이럴 때 그 누가 자신의 영혼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없는가? 내 정신 지금 시원한 바람, 생명의 바람이 좀 불어줄 수 없겠는가? 한밤중에 밝은 빛이 줄곧 나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그 옆에 고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게다가 세 번째 나의 여자친 가운데 가장 고약한 친구인 섹스거리는 죽음의 정적이 있었다. 요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독과 죽음의 정적, 뭐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요 이제 밝은 빛이라고 하는 거, 요 이제 밝은 빛, 그 속에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허무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이제 꿈속에서 그런 것이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그것도 빛이죠. 그 지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지배 사상 아래에서 조인 사상 같은 거는 그건 어둠이 되는 거죠.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이 되는 거니까 그런 허무주의의 빛 아래에서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부정적인 거죠. 빛이지만 부정적인 빛.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나쁜 진리가 있듯이 이 빛도 이제 나쁜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몽의 어떤 이런 악몽을 다 유발하는 것들 이게. 나는 열쇠를 그것도 녹여서 어떤 근데 이런 악몽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죽음의 어떤 그런 세상을 갖다가 판을 엎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이제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열쇠는 아닌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있었다. 나는 대할 나위 없이 삐걱거리는 문 열쇠 열 줄 알았다. 문이 활짝 열리자 까고 듣기 사납고 고약한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긴복도에서 울려 보였다. 새는 요란하게 울어댔다. 잠에서 깨어나기가 싫던 것이 이제 새는 이제 자유, 뭐 해방 그런 걸 상징하는데 그것이 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갇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침묵이 찾아오고 다시 침묵이 찾아오고 주변이 적막해지자 더 무서워졌고 가슴이 한층 조였다. 그러니까 무거워지고 이제 불안과 공포가 오는 거죠. 침묵이 찾아오고 주변이 침묵 속에서 더 이제 공포가
더 심하게 오는가. 나 혼자 이 기분 침묵 속에서 앉아있다. 이 기분 나쁜 상태, 기분 나쁜 침묵 속에서 만약 그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면 시간은 이렇게 지나고 소리 없이 달아나고 말았으리라. 시간 얘기가 나오네요. 영혼 얘기하고 이제 시간으로 또 관련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근데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다. 니체가 요 시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 이야기를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시간 문제가 또 요걸 이제 요즘 과학에서도 시간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는 이걸 규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또 어려운 공간. 그러면 우리가 공간은 뭐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그런 감각은 있지만은 시간이 뭐냐 이렇게 요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이것도 이제 대단히 복잡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